하나 더 볼게. 이제 이 이모저모성 기사 봤으니까 좀 진지한 얘기 또 해봐야겠죠. 동아일보 이면입니다. 바로 오늘 오후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용산 집무실에서 오늘 한미 3대3 집중회담을 갖습니다. 정상끼리 따로 환담도 갔는데 이 그래픽이 잘 정리되어 있어요. 1시 반에요. 소인수, 즉 핵심, 양국 정상을 비롯한 핵심 이 관계자만 모여서 소인수 회담 어떻게 하냐? 보세요. 오른쪽부터 볼게요. 윤석열 대통령, 오른쪽에 박진 외교부 장관, 왼쪽에 김성한 대통령 국가안보실장, 왼쪽은 미국 쪽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중심으로 오른쪽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앞서 오산 공군기지 도착했을 때 차에 미리 타고 있던 인물이에요. 그만큼 신뢰가 엄청나다는 인물입니다. 왼쪽은 데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대 담당 차관보 이렇게 3대3 소인수 회담. 그 다음에는 한미 정상이 단독회담 집무실에서요. 그리고 확대 나머지 실무 관계자 핵심 관계자를 또 넣어서 확대 한미 정상회담도 갖고 오후 3시 반에는 공동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신경민 의원이 앞서 저희가 얘기 계속했습니다만 형식 이런 거 이제 그거는 어제로 끝났어요. 어제 다 의미 부여했으니까 오늘 양국 공동 성명에 담길 내용 식탁 위에 올려서 국민을 보시라고 올릴 내용 여기에 관심 쏠릴 것 같습니다. 네, 금방 우리가 쭉 얘기했던 경제와 기술 문제 그리고 재벌들의 투자 문제 이런 건 대충 다 이제 이견이 없는 거죠. 그리고 IPEF도 이견이 없고 쿼드도 이견이 거의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전술 전략 문제인데 미중 관계도 나빠지고 지금 북한과의 관계도 좋지 않기 때문에 확장 억제 전략 협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지금 남아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금 내용은 1차 드래프트는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일단 여러 가지 미사일 문제 굉장히 복잡한 게 있습니다. 미사일의 공격과 방어 체계 문제가 꽤 기술적인 문제들이 많이 그 사이에 논의가 돼서 네. 이게 이제 일부분이 담길 거고요. 군사 훈련을 강화하는 문제가 어떻게 표현이 될까? 지금 한미 간의 군사 훈련이 지난 몇 년 동안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미국 측이 지금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이 어떻게 강화된 형태로 하자라는 합의가 무슨 내용으로 나올지가 이제 오늘 결정이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아주 민감한 문제가 한미일 군사협력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좋지 않고요. 또 하나 우리 과거사 지난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과거사 문제 때문에 한일 군사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고 이게 이제 그 후보 토론 과정에서도 문제가 한번 된 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한미일 군사 협력은 미국이 꾸준히 요구하는 거고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 의원으로서 외교위원회에 30년 가까이 근무를 했고 부통령으로 8년을 있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한미일의 여러 가지 협력 공조관계가 있는데 군사협력 부분을 어디까지를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굉장히 우리한테 예민한 문제고 우리가 군사협력을 하자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약에 공동성명에 담지 못하면은 이면 합의를 하건 양해를 하건 이런 수준의 얘기가 오고 갔는지가 아주 민감한 현안으로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정말로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는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를 공동성명에 담을 것인지 말 것인지 아니면 그냥 양해와 합의만 할 것인지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군사적 지원을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군사적 협력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부담스럽죠, 그렇죠. 진짜. 그래서 다른 건 좋습니다. 민간 협력이랄지 인도적 지원이랄지 이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군사적 협력은 곤란하고요. 또 하나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원하는 기술이 무기가 러시아 기술로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신의측의 문제가 있는 거죠. 러시아 기술로 만든 무기를
대러시아 전쟁에 지원을 한다라는 또 하나의 아주 굉장히 군사 전문가들이나 관계자들이 어려워하는 네.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 5월에 문제가 나왔던 건데 대만 해협 문제를 작년 5월 공동성명에 담았어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전이 중요하다고 담았는데 한미 간의 공동성명에 문자로 담긴 게 이게 최초입니다. 하하. 그래서 이게 이제 이번에 네. 또 되풀이 될 것인지 음흠. 만약에 또 되풀이 된다면 대만 해협 문제에 우리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재천명하는 거라서 이게 중국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한미 간에는 뭐 지금 기분이 좋고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만은 아까 패널들이 지적을 한 것대로 한미 정상회담의 숙제는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서 일본과의 관계에서 숙제가 남게 됩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정상회담 뭐 의제 언론들이 뭐 이게 전망 내지는 이렇게 이 가정을 해봅니다만 이따가 뚜껑 열어봐야지 아는 거예요. 어떤 얘기 나왔을까. 근데 신성범 의원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나 미국 입장에서도 북한과의 관계를 마냥 이대로 그냥 냉랭하게 갈 수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북한과의 관계를 예를 들어 뭐 북미 대화든 다시 뭐 남북 간의 대화든 북한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도 테이블에 오를 것 같은데요. 오르죠. 오르는데 구체적인 것은 논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은 신정부,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 간의 상견례를 기만 첫 회의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원칙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구체적으로 북한이 도발할 경우 어떻게 하겠다 실무적인 논의까지는 아직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참석자 한번 보세요. 네. 저 부분인데 네. 경제에서는 오케이. 그런데 보십시오. 네. 저기에 동아태 담당 차관보 물론 이제 토니 블링컨은 아마 일본으로 간다니까 합류하겠죠. 그럼 네. 블링컨 빼고 밑에 국가안보보좌관, 네. 우리 카운터파트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네. 외교부 장관 3대 3인데 네. 논의는 결국 저지면서 북한은 문제는 당연히 논의되겠죠. 중국과의 관계 문제도 논의되고 근데 큰 틀에서 원칙적인 선에서 서로 감을 조정한다 그럴까 조절한다 그럴까 여기에서 저는 거칠 공산이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뭘 하기에는 아직은 TF도 만들어야 되고 북한 핵 대응 뭐 전략도 짜야 되고 하는 것은 좀 더 하위 레벨, 그 워킹 레벨에서 진행될 공산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북한에 대한 메시지, 중국에 대한 태도, 대만 문제 이런 것이 어떻게 공동선언문에 담기는지가 우리도 유심히 보는 거고 중국과 북한에서는 굉장히 유심히 볼 겁니다. 그러겠군요. 한국일보 사면 보겠습니다. 오늘 뭐 정상회담 하게 되면 양국 정상들도 사람인지라 배고프잖아요. 저녁에 만찬 하겠죠. 만찬 어디서 합니까? 호텔 아니고요. 바로 인근에 국립중앙박물관, 용산에 있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만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 바이든 대통령의 영부인, 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 안 보이지? 사실 이번 순방에는요. 양자회담도 있지만 다자회의 참석도 있기 때문에 보통 미국에서는 다자회의도 참석하면 영부인이 동행하지 않는 게 관례랍니다. 그래서 영부인 동행 안 한 바이든. 그렇게 되면 사실 외교는 상호주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어제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공식 석상에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공식 석상에 나올까? 왜? 어쨌든 손님으로 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어쨌든 가서 인사라도 하지 않을까라는 게 유영하 교수님 언론들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질 여사가 지금 에콰도르를 방문하고 있죠. 아하. 다음 달에 아메리칸 그 대륙 회의에 참석, 외교 활동을 나간 외교 활동을 나간 거고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들은 외교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 네. 미셸 오바마 네. 중국도 방문했었고 그렇죠. 또 그 누굽니까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부인 엘리너 루즈벨트는 실제로 뭐 유엔
그래서 상당히 그 외교 분야에 있어서 대통령과 역할을 나눠서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김건희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외교 무대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일보도 나올까 그런단 말이죠. 이런 건 국가적 이익으로 봤을 때 상당히 안타까운 문제죠. 저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국민적 동의와 설득을 받을 거냐라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거는 상당히 저는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도 국가적인 문제로 봤을 때 그럴 수도 굉장히 있어요. 안타까운 네. 문제다. 특히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와 비교했을 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과연 저는 그 공동 성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북 관계예요. 아하. 지금 이제 핵실험은 이제 미국을 향한 겁니다. 네. 그거는. 자, 지금 사실상 대북 관계가 방치돼 있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유엔에서 안보리 회의가 소집이 안 되잖아요. 러시아가 참여를 안 하니까요. 이것은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거죠. 미국 입장에 바이든 입장에 봤을 때는 삼성 이제 오늘인가 내일 현대자동차 방문하잖아요. 네. 세일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일 만납니다. 내일. 그렇죠. 네. 현대자동차도 6조가 미국에 투자한다고. 조지아주에 투자했죠. 투자를 네. 조지아주. 세일즈 얘기 광범하게 펼치고 합니다. 엄청난 성과를 가지고 가겠죠. 그다음에 이제 코드라든가 IPF 그 부분에 한국의 상당한 적극적 동의를 받아낸다. 그럼 바이든 입장에 봤을 때는 한국 방안이 커다란 성공으로 기록될 겁니다. 아. 그리고 일본에 가서 그것을 결실을 낸단 말이죠. 아하. 확실하게. 네. 자, 그럼 우리는 뭘 얻을 거냐? 이미 아마 이면 협상이 될 때 우리는 대북 관계 문제죠. 저기 방치하지 말고 네. 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비핵화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우리의 한반도의 우리 국민의 생명과 평화와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이 어떻게 북한 문제 접근하는 거냐 문제, 어떤 메시지를 보낼 네. 것이라는 문제가 중요해요. 그것이 오늘 정상회의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 그렇죠. 미국 기업이 투자한다 이런 건 지금 없는 거니까. 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미국에서는 아마 더욱더 이 중국을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 견제에 깊숙이 들어와라. 이런 걸 강력하게 요구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강력 요구할 것이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입장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오늘 정상회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그렇죠.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물론 손님을 맞이하는 분위기 우리가 뭐 환대했다. 그런 건 중요하죠. 그런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그칠 게 아니라 거기서만 그치면 안 되잖아요. 앞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오늘 외교 무대 시험지를 받아든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불과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뭔가 결과물 내놓을 거. 자, 그런 가운데 기사 하나 볼게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사면 보니까 이것도 뭐 이모저모성이에요. 만찬 테이블에 한국과 미국 와인이 함께 오른답니다. 뭐 이것도 좀 드문 이례적인 일이래요. 한국인이 미국에서 생산한 레드 와인 그리고 오미자로 만든 문경 발포 와인, 나파밸리산 화이트 와인도 선정했다. 요 종류 세 개를 쭉 보여드렸는데 뭐 나파밸리 와이너리는 아주 유명하답니다. 저는 뭐 이번에 처음 들어봤습니다만 아마 이 또 와인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들어보셨겠죠. 근데 사실 와인 업계에서는요 이번 만찬주로 이렇게 선정된 거에 의미 부여를 하고 있어요. 볼게요. 만찬주로 선정된 새 와인은 한국인이 미국에서 생산하는 와인 이거 포함됐죠. 한국이 원산지인 원료로 만든 와인 앞서 오미자. 손님인 미국의 와인을 세계에 알린 주역이란 점에서 적절해 보이며 국빈 만찬에 반드시 신토부리 전통주를 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의미가 있다. 뭐 이렇게 전문가들은 또 보고 있나 봐요. 그런데 뭐 그걸 문인철 평론가에게 여쭤보려고 한 건 아니겠죠, 제가. 중앙일보 이면 기사 볼게요. 중앙일보 이면 보니까 자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이 방한 이틀째 내일 떠납니다. 내일 떠나기 전에 오산 공군기지를 찾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 첫 오산 공군기지 지하 벙커 찾는다. 여기에 지하 벙커가 있고 여기 한미 장병 등을 격려하고 왜 중요하냐. 항공우주작전본부가 있다고 합니다. 앞서 기사들을 보면요. 문인철 평론가님. 예. 바이든 대통령 방한 중에 또는 일본으로 갔을 때에도 한국 거쳐 일본을 간 기간 중에라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7차 핵실험을 하거나 아니면
탄도미사일 또 시험 발사 등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지금 미국 백악관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건 그 경제 삼성전자를 찾았을 때는 경제 동맹인 부분이 강조가 됐다면 오산 공군기지 지하벙커를 가는 것은 이제 군사 동맹을 강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예측해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미 연합훈련들이 취소되거나 많이 축소가 됐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다시 조금 많이 훈련이 좀 늘어나겠다 이제 그런 부분을 예측할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북한에 대한 경고인데요. DJ 정부 초기에 북한하고 미국하고 관계가 아주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거의 전쟁이 날 것이다.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아주 강경파들이 주도해가지고 때려버리자 북한을 막 그 정도로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그걸 막느냐라고 고군분투를 했었는데요. 그때 그 DJ 정부의 군사 이제 핵심 관계자가 북한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제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북한 너희들 미국을 자극하고 그러지 마라. 너희들 큰일 난다. 그러니까 북한 쪽에서 야 우리도 할 말이 있지. 막 왜 미국이 우리한테 함부로 걸 우리는 당해야 돼? 그대로 참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쪽 군사 그 핵심 관계자가 한 말이 미국은 전쟁의 신이다. 싸우면 너희는 무조건 죽는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너무 자극적인 행동을 하지 마라. 해서 이제 DJ 정부 때 북한도 이렇게 좀 가라앉히고 또 그 백악관도 좀 이제 진정시키는 이제 그런 애교적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산 공군기지 이렇게 가는 것도 네. 너희들 까불지 마라. 까불면 우리 가만히 안 있는다. 그런 신호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경고 메시지라고 또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대북 경고 메시지. 자, 어쨌든 오늘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 또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MBN이 또 특보를 통해서 여러분께 함께 또 상세하게 내용을 전달해 드릴게요.